이제는 뭐 할 거냐면 코드 작성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아마 다른 언어, 자바나 파이썬 같은 거 접해보신 분이라면 금방 비슷한 데를 할 수가 있는데 C 언어만의 문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 샵 include stdio.h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얘는 뜻 자체가 무언가를 가져온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불러오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stdio.h std는 스탠다드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표준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IO라고 되어 있는데 I는 인풋이고요. O는 뭐겠어 그럼? 아웃풋이겠지. 얘는 입력, 얘는 출력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놈을 불러오겠다 라는 건데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stdio.h 얘는 뭘 뜻하냐면 표준 입출력의 라이브러리를 뜻하게 돼요. 이걸 그냥 한 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줄을 쭉 읽어보면 표준 입출력에 관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선언이 돼야 하는 내용이에요. 얘는.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printf 얘는 출력이고요. scanf 얘는 입력이에요. 근데 이 중에 안 배웠지만 써본 게 있죠. printf는 방금 전에 써봤잖아요. 그죠? stdio는 이런 입출력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얘가 없으면은 이런 함수는 활용할 수 없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맨 위에는 반드시 샵 include stdio.h가 있어야 되는데 이 h는 사실 h라고 읽지 않고 헤더 파일이라고 읽어요. 헤더 파일은 여기도 있죠. 원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 별 문제 없이 안녕이라는 글자가 보였단 말이에요. 뭔진 몰라도 나는 지금 printf를 썼어. 그랬더니 안녕이라는 글자가 보였어를 결론 지을 수 있잖아요. 얘가 당장 없어져 버리면 뭐라 해요 이렇게. 없앤 뒤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빌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죠. 이때는 그냥 아니요 하셔도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밑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해요 얘가? 뒤에 있는 말은 뭔지 모르겠어. 대신에 앞에 건 알 수 있죠. 뭐예요? printf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방금 전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맨 위에 include를 했냐 안 했냐인 거잖아요. 없을 때는 printf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뭐라 하는 중이고 그럼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말을 하게 되면 얘는 printf를 정의해준다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꼭 필수로 넣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규칙이에요. 당분간 모든 코드는 이 main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중괄호가 있죠 여기. 또 맨 밑에 줄에 중괄호가 하나 더 있죠. 방향은 반대지만
이 안쪽에서만 적게 될 겁니다. 당분간. 이 모양 자체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얘 이름이 메인 함수다. 우리 아직 함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모양 자체로 얘는 메인 함수야를 인지하시면 됩니다. int main void 얘는 빼고 return 0까지 메인 함수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룰 건데 약간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맞춰질 거예요. 그때 이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다 인 거고 이것도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요. int라고 앞에 써져 있잖아요. 얘는 함수의 return 타입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return 타입 여기 앞에 있는 int요. 그리고 여기 있는 return은 이렇게 둘로 쪼개서 이 왼쪽에 있는 애를 return statement라고 하고요. 앞에 return 붙여야 돼요. return statement. 이 오른쪽에 있는 0이라는 값을 return value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그냥 return 상태랑 return 값이에요. 반환값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얘도 return을 그냥 다 반환이라고 치환해서 읽어도 됩니다. 돌려준다는 의미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 거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지금 딱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모양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실행은 아까 전에 눌렀던 F5. 그래서 가끔 이 내부에 코드를 작성하실 때 여러 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뭐 안녕 1, 2라고 한다고 해도 뭐가 바뀌었죠? 여기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나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메인 함수가 두 개가 됐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메인 함수는 하나만 존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메인 함수를 여러 개 놓고서 실행하는 거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이거 뭐 기법이 있긴 한데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일단은 메인은 무조건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 printf를 한번 써봤는데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되죠. 얘 입력이고 얘 출력이고 얘 출력이고 얘 입력이면 이렇게 매칭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입력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한테 뭔가를 정보를 알려줄 때 쓰는 수단이 뭐예요? 내가 지금 뭘로 컴퓨터를 다루려고 하고 있죠? 컴퓨터한테 나 지금 말 걸어야 돼. 코드 작성을 해야 돼. 뭘로 하는가? 키보드예요. 얘는 뭘까요, 그럼?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헷갈릴 일이 없는 게 그냥 코드 작성은 키보드로 하는 거고 그 작성된 결과를 난 뭘로 보는가인 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컴퓨터라고 하는 어떤 그 하드웨어에는 입력 장치가 여러 개 있고요. 출력 장치가 여러 개 있죠. 입력 장치 뭐 있어요? 마우스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마이크도 있죠. 그죠? 또 뭐 기타 뭐 타블렛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계속 늘어나겠지만 출력 장치는 뭐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 스피커 또 있나?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키보드랑 모니터를 선택해서 쓴다.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printf라는 어떤 문구를 써서 안녕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실행하면 그 결과로 난 이 안녕이라는 문구를 모니터로 본다. 이런 스토리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쌍따옴표 두 개로 이 단어를 감쌌죠. 그럼 이걸 안 감싸면 안 되냐? 뭔가 분위기상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왜? 빨간 줄이 있어, 일단. 이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나옵니다. 뭐, 알 수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안 된다예요, 얘는. 그래서 실제로 F5키를 눌러보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쌍따옴표가 필요하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슬래시 두 개를 입력하면요. 얘는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은 얘는 코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해당 줄은 코드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printf가 실행이 돼서 나는 출력 결과로 이런 안녕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석이 방금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코드로 인식하지 않게끔 한다 그랬죠. 얘를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안녕이라는 문구는 보이지가 않겠죠. 그죠? 이거 단축키가 여기 있어요. 요거는 좀 쓰면 쓸수록 빨라질 거고 좀 편해질 거라서 방금 전에 사용했던 게 컨트롤 KC 여기 앞에서 컨트롤 KC 하면은 이제 주석 처리가 되는 거고요. 컨트롤 KC 순차적으로 누르면 돼요. 동시에. 그 다음에 해제는 컨트롤 KU네요. 컨트롤 KU 하면은 해제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여러 줄에 걸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주석이에요. 딱 내가 블록 처리한 부분까지 주석 처리하겠다. 그럼 지금 뭔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죠. 애초에 이런 코드는 존재할 수 없고요. 프린트도 지금 F에서 뒤로 잘렸으니까 다시 되돌아가려면은 컨트롤 Z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걸 또 원상복구 시키려면은 컨트롤 Y 누르면 되는 거고요. 요게 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실행 취소랑 다시 되돌리기. 컨트롤 Z, 컨트롤 Y.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큰 따옴표라고 하죠. 그죠? 영어도 용어를 알아놓는 것도 좋아요. 얘는 더블 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문장으로 출력이란 뜻이에요. 얘는 뭐라 그래요? 작은 따옴표라고 하죠 보통. 그냥 영어로는 싱글 커테이션 또는 그냥 커테이션. 얘는 문자로 출력. 그래서 이런 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문장이랑 문자 차이 아시죠? 무슨 차이예요? 지금 얘 당장 안 된다고 뭐라 하잖아요. 빨간 줄로. 뭐 때문에? 여기 그 스크린에 써져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이유를 알아내셔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너무 많다잖아, 지금. 그죠? 문자는 한 글자를 보통 말하죠. 근데 지금 안녕은 두 글자잖아요. 그럼 두 글자부터는 문장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웬만한 에러 메시지는 다 뜰 거예요. 이런 걸 문자라고 하죠, 보통. 얘는 뭐라 안 하잖아, 지금. 그래서 문장과 문자는 다른 거다. 이유는 뭐냐면 되게 간단한 건데, 그 컴퓨터가 문장을 처리하는 방식과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냥 체계가 달라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문자를 쓰려고 여기다가 싱글 쿼테이션을 박아놨는데 글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약속한 바와 다르다는 거야. 이건 너 문자 쓰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글이 많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구별 안 하는 데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 같은데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문장으로 처리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는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글자 수상 맞죠? 한 글자 이상이어야 되니까 일단은.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해요. 다른 언어들보다. 이런 어떤 규칙 자체가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도 한글이나 영어를 쓸 때 문법을 어느 정도 숙제를 하고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 문법 자체를 일종의 법으로 따져봤을 때 또는 규칙으로 따져봤을 때 그게 좀 느슨한 언어가 있고 좀 빡빡한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좀 법이 좀 센 언어다.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시면 되고 어, 이런 상태에서 F5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대문자 A 이러면 아마 에러가 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에러는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화면이 됐다면 여기 계속 있죠. 위에 맨 위에 이거 눌러주시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그냥 끄셔도 됩니다. 그 X자 눌러서 그냥 끄셔도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에러 날 일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왜? 빨간 줄이 없는데 빨간 줄이 딱히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여기 이 정지 버튼 있죠. 아직 에러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때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Shift F5, Shift F5 단축키예요. 얘를 누르시면은 아까 전 상황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상황상?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화면에서 뭐 잘못된 거는 아까 전에 알려줬잖아. 얘가 어떤 거, 이런 거 빨간 줄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건 틀렸어 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딱히 이상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근데 실행하면은 뭐 잘못됐대. 여기 지금 예외가 발생함이라고 뜨는데 뭐 지금 일단은 에러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태가 된다면 중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stdio.h 이때는 그냥 닫아주셔도 돼요. 이런 거. 이유는 조금 어려운데요. 사실 이런 거는 실행 전에 파악이 가능해요. 실행 전에 지금 이 부분이 틀렸다를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려주는 거예요. 개발자한테. 너 지금 이거 문법에 안 맞는 것 같아. 이 부분 고쳐야 해. 라고 경고를 보내는 중입니다. 근데 나는 무시하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창이 뜨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방금 전 상황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개발자가 실행하기 전이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또 다시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지금 내가 F5키를 눌렀다는 거는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행을 뜻하는 거죠. 근데 실행은 그 우리 코드.org 해봤잖아요. 코드.org의 run이랑 똑같은 상태거든요. 시점상 내가 F5키를 누른 이전이 있을 거고 이후가 있겠죠. 근데 코드는 실행을 해봐야 뭔가 틀렸다는 걸 알 수도 있고요. 실행을 하기 전에 이건 그냥 명백하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얘가 문제인데요. 지금 요거 문자 출력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이런 문법을 몰랐잖아. 그죠? 이런 문법을 몰랐다.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좀 더 문법 공부를 하고 개선시켜 나가다 보면은 그냥 익숙하게 이제 문자를 써야겠다 싶으면은 이런 방식으로는 안 쓰겠지. 왜냐면 실행해 보면 에러가 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에러를 통한 학습이라고 하는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는 다른 포맷을 써줘야 돼요. 이런 문자를 출력하려면. 지금 당장은 얘를 좀 생략을 할게요.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썼대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무시되는 줄은 어디예요? 무시되는 줄. 그지? 이만큼이랑 이만큼까지죠. 그럼 여기서 지금 코드로 인정되는 줄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만큼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5키를 누르면은 지금 누르기 전인데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개가 쓰였단 말이야. 그럼 F5키를 누르면은 모양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다른 언어 다뤄보신 분들은 왜 이걸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두 줄에 걸쳐서 썼는데요. 결과는 어때요, 지금? 결과는 한 줄로 쭈루룩 나왔죠. 그럼 내가 의도한 바는 좀 거리가 있는 거네요. 난 두 줄에 걸쳐서 나오길 원해. 근데 실행하면은 한 줄로 나와. 인 거면 이런 걸 써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그 기호상 슬래시죠. 물음표랑 붙어 있잖아요. 키보드 잘 보시면 물음표랑 붙어 있는 거 슬래시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쓴 거는 이쪽이죠.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고 백스페이스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학원 컴퓨터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 그냥 누르면은 이 역슬래시가 나와요. 근데 지금 얘는 그 한글이 들어가 있는 키보드잖아요. 해외 키보드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원 마크 이런 거 없고 이렇게만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뭐 화상 키보드 같은 것만 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왜냐면 이게 표준이기 때문에 한글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역슬래시 다음에 애들 입력하고 나서 다시 실행을 눌러보면요. 아까랑 결과가 달라졌죠. 어때요? 두 줄에 걸쳐서 출력이 됐다 라는 말이에요. 방금 전에 안녕 15 이렇게 쭈루룩 나온 거랑 안녕 줄바꿈하고 15는 완전히 다른 결과예요. 이거.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더 해보죠.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해보자고요. 다시 실행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안녕 15 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점이 있어. 뭘까요? 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얘 때문에 이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다 끄집어 내보자면 어제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코드 좀 뭐 할지 딱 처음 했을 때 제가 알려드렸던 거. 알 수 있는 거를 또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를 파악을 해보자면 프린트를 3개 쓸 필요가 있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문자로 판정이 되는가 얘가? 그쵸? 일단 이름 자체가 개행 문자잖아.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일부러 설명을 안 하는데 이런 거는 얘 역할이 뭐예요 지금? 그지? 줄바꿈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냥 줄을 바꾸고 싶으면 얘가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 이걸 맡고 있는 이 문자를 개행 문자라고 합니다. 그냥 한문풀이 해보면은 행을 연다예요. 그냥 개행 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뉴라인이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이런 역슬래시 n 같은 경우에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어도 출력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시각적으로 파악을 하고 의심을 해보고 그럼 얘가 밖에 있으면 안 되나? 이런 거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 직접. 안 된다고 뭐라 하죠? 당장 지금 여기 빨간 줄이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얘는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맞는 놈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습득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얘는 개행 문자 뉴 라인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실행을 하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아까 뭐라 했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당장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실행 중에 뭐라고 해요 얘는. 맞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는 쓰는 문법 자체가 틀렸어요. 지금 쓰는 법이 틀렸어. 일단 출력판에 포맷을 몇 개 알고 있어야 되는데 %d 얘는 데시멀이에요. 데시멀이 뭐예요? 십진수, 정수를 뜻하고요. 요 %d는 뭔 뜻이냐면은 십진수 정수를 담는 그릇이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예요. 3.14, 뭐 1.11 이런 거는 뭐라 그래요? 실수라고 하죠. 정수 실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얘가 뭐 1, 2, 3 이런 애들 실수는 소수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실수라고 해요. 플로팅 넘버. 얘는 데시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주냐면 나 지금 정수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 14번째 줄 한 줄만 딱 쳐다보면은 뭘 출력하고 싶은지가 나와 있어요. 나는 지금 정수를 출력하고 싶다는 것까지만 써놓은 거고 어떤 수를 출력하고 싶다는 안 써놓은 거예요. 그거는 여기다가 쉼표로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F5키를 눌러보면요.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잘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 15는 진짜로 우리가 아는 15가 맞는가? 이 15와 여기 있는 20 있죠? 얘는 정체가 좀 달라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냥 둘 다 숫자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문장이고요. 얘는 정수예요. 왜? 뭘 보고 알 수 있죠? 어? 그지? 퍼센트 뒤로 안 했잖아, 얘는. 이게 뭐라 그랬어? 문장으로 출력하겠다라는 뜻이었잖아요. 15는 그냥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고 얘는 뭐예요, 지금? 어떤 출력 포맷을 활용해서 정수를 출력하겠다 방식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건. 똑같은 숫자로 보일지라도 한 놈은 문장에 속한 놈이고요. 한 놈은 진짜로 숫자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당장에 좀 어려운 점이 뭐일 거냐면 이런 거 구별하는 거. 얘는 진짜 문장인가? 얘는 진짜 숫자인가? 그리고 내가 그냥 숫자 하나만 출력하려고 해도 이놈의 어떤 출처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숫자 출력 될까요? 그냥 숫자 출력 어떻게 테스트하면 돼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그럼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한 놈은 지금 좀 차이점을 이렇게 넣을까? 한 놈은 지금 이 출력 포맷을 사용하지 않은 숫자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중이고 한 놈은 출력 포맷을 쓰겠다라고 하는 중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F5키를 눌러보면은 뭐라 그래요 얘가? 이거 아까 봤던 거잖아요. 이거. 그냥 뭐라고 하는 중이지 안 된다고. 이 디버깅 중지를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뭐 때문일까? 어떤 놈 때문일까? 얘가 추가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럼 범인은 이놈이네. 그러면 얘는 틀린 문법이 되는 거네. 나는 그냥 단순히 숫자 하나를 출력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에 맞는 그릇도 알아야 돼, 난.
요게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숫자를 담는 그릇이 뭔지 알고 있어야지 특정 값을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문장 같은 건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쌍따옴표로 감싸면 그만인데 단일 숫자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수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애들을 출력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그릇을 들고 다녀야 돼 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좀 그어봅시다. 밑에 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예상한 바와 같나요? 그 위에 거는 계획 문자가 다 들어갔죠. 근데 얘는 없어 일단. 그죠?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 얘는 어때요? 역슬래시 n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붙여서 나온 중이에요. 이렇게 세 줄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얘랑. 그래서 이제 좀 깔끔한 모양을 원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다른 결과인 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 20이 왜 출력됐는지, 이 20이 왜 출력됐는지는 각각 줄을 따라가 보면은 누구 때문인지가 나올 건데, 좀 중요한 규칙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보면 뭘까요? 좀 중요한 규칙.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얘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인가 보다 싶지 않아요? 그죠? 코드는 이 프로그램이 읽어드릴 때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지금 위에서 아래로 쭉 순서대로 얘가 출력을 해주잖아요. 내가 코드 써놓은 줄 순서대로요. 여기서 알아낸 거. 위에서 아래로인가 보다. 정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명확해지려면은 이런 거 바꿔보면 될 거 아니야? 순서를 윗줄 아랫줄을 바꿔보면은 답이 나오겠지. 아 잠만 200 말고 21 정도로 해보자. 숫자 다른 걸로 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21이 먼저 나왔네. 그죠? 이런 걸로 이제 알아낼 수가 있다. 인 거여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은 좀 쉬었다 봅시다. 좀 이어서 해볼게요. 그 전에 일단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나 모르겠는 거나 어려운 거 질문 뭐 딱히 없죠? 쉽죠 지금? 이거 한번 봅시다. 그냥 한번 예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쳤어요. 이 17번째 줄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실행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딴 거 안 봐도 되고 이 줄만 보셔도 돼요. 여기에 어떻게 나올까를 예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다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이 모양 맞게 20이랑 22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해보면은 지금 여기에 그릇 몇 개 있어요? 그릇 2개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정수 2개를 순차적으로
집어 넣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이게 눈에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게 모양이 단순해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은 좀 편합니다. 첫 번째 정수는 이런 식이고 두 번째 이렇게 써도 돼. 이러고 나서 실행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 는 당연히 예상하는 바대로 이렇게 나오겠지. 어때요 지금 결과가? 여기에 맞게 나오되 이 빈 그릇 있죠? 얘를 누가 채우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값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니야? 보이시죠? 눈에? 그러면 이런 예외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지금 현재 문제? 그죠? 안 넣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릇은 두 개인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수는 하나만 넣은 거야. 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좀 뭔가 이상하죠? 뭐가? 나는 이런 숫자를 넣은 적이 없어. 또 마이너스 641이었어요. 다시 실행하면은 또 그러네. 이거 뭐냐면은 얘가 임의의 숫자를 그냥 집어 넣은 거예요. 보통 쓰레기 값이라고 합니다. 그냥 있는 용어예요, 얘는. 영어로는 garbage value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쓰레기 값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응용해서 아까 전에 안 됐던 걸 해결을 해보자고. 이런 거.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 아까 뭐라 했었잖아요. 이 한 줄. 이 윗줄까지는 전부 다 문제가 없는 코드들이고 이 한 줄은 아까 전에 실행을 했을 때 중간에 뭔가 이렇게 에러가 났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껐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는 얘가 일으키고 있다인 건데 저는 지금 현재 문자를 출력하고 싶어요. 맞죠? 문자 한 글자니까. 그럼 이 위에 있는 방식을 좀 차용해서 활용을 해보자면 문자를 출력하고 싶어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입장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데시멀 정수를 난 출력할 거야 라서 21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얘는 캐릭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문자 캐릭터.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위에 출력 포맷이라고 해놨는데 %C는 뭐라고? 문자를 출력하겠다. 결국에는 문자를 담는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놈이 문자일 때 %C를 쓰면 된다인 건데 출력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부르는 용어가 서식 지정자예요. 좀 안전 풀네임으로 말하면 출력 서식 지정자가 되겠지. 출력할 때의 어떤 그 형태를 지정을 먼저 해놔야 출력이 가능하다. 이거는 기본 문법입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값을
담기 위한 그릇이 먼저 필요하고 그 그릇에 맞는 무언가를 넣어줘야지만 해당 값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어, 제가 만약에 초심자라면 여기서 이런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정수 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1로 정수를 잘 넣고 있어요. 이런 안 되는 경우를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뭔가 말이 이상해졌죠. 이 20번째 줄이요. 이것만 잘 보세요. 이 20번째 줄. 얘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난 정수를 표현하려고 여기 앞에다가 %d를 써놨는데 뒤에 보면 뭐 넣었어요? A라는 문자를 넣은 거잖아요. 이런 규칙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런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표현이 잘 된 거예요, 심지어. 97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됐어요. 그냥 때려 맞춰보세요. 얘는 뭐라고 나올까, 그러면? 98. 그럼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 규칙은 아스키 코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뭔진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서 찾아보자고. 방금 전에 97, 98 했잖아요. 97은 소문자 A고요. 98은 소문자 B예요. 65는 대문자 A고요. 66은 대문자 B예요. 중간에 뭐 특수기호 같은 게 좀 섞여 있고 그럼 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뭐라고 나올까? 방금 전에 대문자 A 뭐였어요? 65래매 65로 나오네요. 그럼 저 표에 기반하고 있다가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틀린 게 아니라 A를 숫자로 표현하겠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네. 그죠? 의도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얘랑은 저 C냐 D냐 이 차이 아니야. 맞죠? 이 대문자 A라는 어떤 값을 그잖아. 여기 뒤에는 대문자 A로 동일하잖아요. 얘를 문자로 출력할 것인지 다시 정수로 출력할 것인지 문자로 출력할 것인지 서식을 지정해주는 서식 지정자예요. 요 앞에 퍼센트 어쩌고 하는 애들은. 그래서 값을 표현하는 서식 지정자는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뭐가 뭐에 매칭되는가 요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당장 알아야 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우선은. 그래서 포맷에 맞는 규칙을 정확히 따라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개수 같은 거 있죠. 요거 개수. 이런 규칙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문법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어디냐면은 뭐 자세하진 않은데 사실 여기 위쪽에 보면요. 제가 넣어놨어요. 참고 자료에 서식 지정자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여기 위에 두 개.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는 그냥 표일 거고 하나는 어떤 블로그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건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했던 내용을 그냥 좀 어려운 말로 써놨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서식 지정자 개수가 되게 많죠. 그럼 여기서 쓴 게 뭐야? %d 이거 하나랑 %c 이거 하나인 거잖아요. 저도 이거 안 외워요. 뭔지 몰라 나도.
왜냐면 찾으면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진짜 좀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정도 당장은 이 정도 이렇게 3개 정도만 4개 정도만 아셔도 돼요. 지금 충분해. 요거는 이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게 그 옥탈이라고 하죠. 옥타 팔진수. 여기 보면 X라고 돼 있죠. 헥사코드 16진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요거는 뭐냐면은 플롯이라고 해서 데시멀이 정수고 플롯이 실수예요. 플로팅 넘버라고 해서 실수라고 하는데 이건 소수점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쓰는 언어가 C 언어, C++인 거고 자바에도 이런 문법이 있죠. 자바도 print ln 말고 그냥 print f로 바꿔버리면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프린트로 다 통일하잖아. 그죠?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심지어 저런 세미콜론 같은 것도 없고 그냥 프린트 뭐 안녕 이렇게 써도 그냥 출력이 돼버린단 말이야.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 거랑 이거 지금 그냥 파이썬 문법으로 쓴 거거든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난이도가 얘가 더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딱 봐도 그냥 봐도.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좀 익숙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진짜 한 2시간 보면 파이썬 가능해요. 2시간도 안 봐도 돼. 좀 뭐랄까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죠. 몰라도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고 C 언어는 절차적 언어란 말이에요. 그냥 그 언어 특성이 다르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평생 C 언어만 공부하다가 파이썬 좀 해볼까 하면은 나는 객체 지향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어의 행이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언어의 행이동은 뭐냐면 제가 실제로 일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자바로 이거저거 막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C 언어 코드로 바꾸고요. 성능이 좀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C++ 코드로 바꾸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뭐 다른 업무 볼 때는 파이썬으로 분석 같은 거 돌리다가 오후에 뭐 사이트 같은 거 만들 때는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하다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게요. 지금 다른 언어를 접해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좀 접해야 되는 분들은 이걸 아시면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공통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 출력 변수, 조건, 반복, 함수까지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은 웬만하면 다 갖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각 언어마다 심화 또는 뭐 특징적인 부분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냥.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로서의 특징이 있을 거고 C 언어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특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룰 거는 뭐가 있을까? 포인터 정도? 포인터를 기반으로 한 뭐가 있나? 너무 많이 하면 좀 어려울 거라서 포인터 구조체 공적 할당 이런 애들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거는 C 언어의 특징이거든요. 자바는 이런 내용 안 배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C 언어를 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 돼.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엄청난 거 없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거 이제 좀 다룰 건데 몰라도 돼요, 지금. 근데 하나 아시면 좋은 점은 뭐냐면 어제 봤던 그 표 있죠. 여기 C 언어라고 되어 있고 뒤에 C++도 있고 뭐 자바도 있고 파이썬 있고
뭐 루비 같은 거 있고 고 있고 러스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역사를 따져봤을 때 얘가 거의 모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썬 기준으로 얘가 레벨 1이라고 할게요. 배우는 딱 진입 단계에서 얘가 레벨 1이면 자바 같은 경우는 한 7, 8 정도로 저는 느껴지고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한 12에서 13 정도예요. 난이도로 따져봤을 때. 그냥 제가 느꼈을 때 그런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한 이 포인터 구조체 동적 할당 뭐 이런 개념들 있죠. 이 자바라는 언어를 쓸 때도 이런 개념이 쓰이거든요. 근데 배울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놨어. 왜냐면 나중에 나온 언어니까.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얘가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이걸 몰라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탈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문법을 많이 생략하고 탈락시켜 놔서 사람의 이제 좀 더 편의성을 생각한 언어들 이거를 이제 하이레벨 언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기계에 좀 더 가까운 언어를 로우레벨 언어라고 해요. 고급 언어, 저급 언어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 좋다 안 좋다가 아니야. 성능은 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C 언어가 제일 좋아 성능이. 왜냐면 기계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면 자세하게 다루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다 메모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어느 정도는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또 그날 1차마다. 그래서 뭐 메모하는데 시간 더 막 투자한다기보다는 생각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를 해주세요.